안녕하십니까? 열린 수신함의 김수신입니다. 안면 거상술의 지난번 편에서 이제 이마 거상술을 이야기했고요. 이제는 하안면부, 눈 밑에 거상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중안면 거상술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빼겠습니다. 하안면 거상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안면 거상술을 할 때도 우리가 피부 처짐이죠. 근데 우리 피부라는 게 쭉 처지지 않게 곳곳에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피부와 뼈 사이에 딱 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이렇게 표정이 쫙 우주인 처졌다 할까 누구 처지듯이 이렇게 처지는 게 아니라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이마도 쭉 처지다가 눈썹 있는 데서 걸리고요. 뺨도 처지고 쭉 처져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디요? 입술, 코 옆에서 딱 주름이 있죠.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없는 사람도 그래 이상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형식으로? C자 형식으로 입가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턱까지 연결돼 C 쉐입으로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여기도 다 못들이 진하게 약하게 그런 것들이 1990년대 해부학적으로 자꾸 규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입가 쪽에서도 보면은 내려오면서 마우스 코너, 입 코너에서부터 옆으로 피셔링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처지죠. 입꼬리도 처지게 됩니다. 물론 코도 처집니다. 그래서 마우스 코너, 입 코너에서 있는 것, 이 처지는 건 물론이고, 입 주위로 보면 또 어떤, 입가 주름들이 좀 많이 생기죠. 이것도 어떤 사람은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또 여자들 화장할 때, 립스틱 그리고 많이 그러면서 근육 움직임이 많아서 주름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피부의 노화라는 것, 탄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칭 되고 피하 지방이 얇아지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소위 노화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라 예를 들면 광대뼈 있는데도 잡고 있는 그 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해지면서 어떻게 되냐? 그 자체도 약해지죠. 잡고 있는 선도 약해집니다. 못도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처럼 갓파더에 나오는 그 아들로 나왔던 알파치노인가요? 그분이 젊을 때 영화 보면 아주 좋은데 최근의 영화 늙어서 나온 영화 보면은 아주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 수 있죠. 뺨이 처져 내려간 겁니다. 네. 소위 광대뼈가 서양 사람들은 워낙 우리 서양 사람들은 워낙 광대뼈가 없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평평하게 돼서 처져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보기 흉한 나이 든 얼굴의 모습입니다. 이게 처져 내려니까 여기가 처지고 스퀘어 페이스가 됩니다. 사각진 얼굴로 더 나타나게 되죠. 근데 젊은 사람의 얼굴은 하트 쉐입으로 좋은 것만 다 이야기하죠. 하트 쉐입이라면 나이 든 사람들은 처지고 당기는 힘이 없고 지방이 약해지니까 뼈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사각형의 모습을 띈다. 자, 여기서 이제 하안면부 거상술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언제 하느냐 이것도 있을 때는 보통 예전에는 5, 60대 넘어서 한다 그랬지만은 이제는 다 나이가 들어서 하면 뭐하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그걸 와서는 한 40대에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의사분들은 30대까지도 하는데요. 꼭 이유가 있다면. 왜냐면 노화도 20대 여자분이 80대 같은 피부 노화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네. 80대 나이 든 사람도 60대 정도 되는 좋은 피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건 DNA, 자기 관리, 이런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딱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40대쯤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처짐이 어떤 애에 따라서 특히 그렇습니다.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것이냐. 제가 그림을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잡아당기는 것도, 당긴다, 풀링 하는 것도, 이마는 위죠. 눈썹은 옆으로 당기죠. 네, 소위 입가의 코 옆에 주름은 귀 쪽 앞으로 잡아당겨야 됩니다. 또 이쪽에 심술보, 뭐 자울리라고도 하죠. 이쪽 옆에 생긴 거는 귀 밑에 쪽으로 잡아당겨야 되고요. 또 이쪽 목의 주름은 어디 귀 뒤쪽으로 잡아당겨야 됩니다. 이렇게 다 잡아당기는 방향이 있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마를 잡아당기는 건 피부를 제거하지 않고 옛날의 위치로 다시 고정을 시켜서, 잡아당겨서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안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잘라내지 않고 고정한다. 예, 별로 그렇게 재미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역시 하안면부 같은 경우는 잡아당기고 자르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이마 쪽에선 자르지, 피부를 제거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하안면 거상술은 가장 확실한, 제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하죠. 얼마나 좋아지냐 이야기를 하면 저는 글쎄요, 한 30%, 50% 좋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가장 비싼 화장품, 뭐 컬라겐은 생성하고 주름을 없애주고 이런 화장품 몇 프로나 얼굴을 젊게 만들어주냐? 예. 그는 0.001% 정도 좋게 만들 겁니다. 실로 잡아당기는 건 몇 프로나 좋게 만들까? 글쎄요, 한 3%, 5%, 뭐 10% 좋아진다면 더 좋고요. 이마 같은 경우는, 이마를 하는 거는요, 골막에서, 뼈 바로 위에서 이걸 들어서 골막을 새로운 위치에 놓고 처지지 않도록 고정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하안면부에서는 골막 하에서 우리가 잡아당기는 것도 아니고, 예, 골막과 골이 붙는 힘은 굉장히 셉니다. 빨리 붙고요, 단단하게 붙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피부와 피하지방, 또 피하지방과 그 밑에 근육, 이런 소위 연조직끼리 관계이기 때문에요, 고정이 그렇게 잘 되지 않고 다시 또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라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00년대 처음, 지금부터 120년 전에 처음 이 수술이, 120년 전에 뉴욕에서요, 외과 수술이 발달되니까 처음에 한 건 뭐냐, 귀 앞을 이렇게 하고요, 그냥 피부를 잘라만 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주름 당기는 수술은 그냥 피부만 잘라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년 지나서는 그걸 파고들어서 뭐랄까, 이렇게 피부만 그냥 딱 잘라서 꼬매는 게 아니라 이걸 박리를 해서, 안으로 박리해야지 잡아당기면 더 많이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잘라내고 꼬매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게 191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그 방법으로 쭉 왔습니다. 정말 잡아당기는 수술이었죠. 피부와 피하지방에 피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옷 잡아당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1970년대 와서 해부학적인 구조가 다시 밝혀지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즉 피부 피하지방 밑에 안면 근육이 있습니다. 표정 근육이 아주 얇은 것이 있습니다. 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정말 한 2, 3mm 정도 아주 얇은, 그죠? 그걸 한층 더 당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게 표준적인 수술 방법이 됐습니다. 즉, 1900년대에는 피부만 잡아당겼다. 뭐 지금도 그렇게 수술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왜? 간단하고 좋으니까. 그 밑에 표정 근육 바로 밑에 있는 스마스라는 걸 잡아당기게 되면 안면신경 마비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도 조심하는 수술법이 되겠죠. 자, 1990년, 70년대, 60년대 큰 변화가 있어서 스마스 밑으로 방향, 두 겹으로 더블로 잡아당기는 거죠.
피부 한번 잡아당기고 그 밑에 스마스라는 또 내의를 또 한번 내복을 또 잡아당기는 겁니다. 근데 1990년대 들어와서는 더 공격적인 수술법이 이제 골막하 박리라고 하고요. 그렇게 피부 쪽에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저 심부에서부터 다 잡아당기자 하는 수술법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수술은 저도 시도를 해보다가 관뒀어요. 왜? 밑에서만 잡아당기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피부가 있고요, 피하 지방이 있고요, 거대 스마스증이 있고요, 또 지방이 있고요, 또 표정 안면 근육들이 있고요, 그 밑에 지방이 있고요, 또 뼈 있고요. 예. 뼈에서만 하면 이 많은 레이어들이, 층들이 다 같이, 이 많은 층들이 굉장히 그거에 비하면 얇고 가깝습니다. 피부하고. 아시죠? 여기 가까운지? 근데 여기는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쪽으로 잡아당겨놔도 처짐이 훨씬 많다. 그러면은 층마다 다 잡아당길 수는 없으니까 피부 쪽 층에서 당길 거냐 아니면은 골막하 저 심부에서 잡아당길 거냐 이마와 같이. 네. 서양 사람들은 심부 골막하 박리로서 여기 잡아당겨도 효과들이 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예요. 왜? 우리는 살이 퉁퉁하거든요. 피부는 무겁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심부 박리로 잡아당기는 것이 리스키하고 그 효과가 그만큼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은 가장 표준적인 제 생각에는 피부를 잡아당기고 피하 지방층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스마스를 잡아당기는 것이 가장 표준적이다. 거기에 충실하게 수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수술법이 이것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스마스를 피부를 박리하고 잡아당기는 것도 요 귀 앞에서만 할 거냐? 아니면 뺨까지 갈 거냐? 아니면 코 옆까지 갈 거냐?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아주 공격적으로 할수록, 심하게 할수록 멀리 갑니다. 멀리 가서 멀리 잡아당겨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페이스리프트, 안면 거상술을 했는데 2시간 만에 끝나서, 나 좋아. 그러면 내가 웃죠. 그건, 여기서부터 요 앞에서만 그걸 했구나. 뭐, 그 자체로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효과를, 또 환자분 보고 묻죠. 효과가 오래 갈 수 있는 일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회복되는 게 빠르도록, 할까요? 예. 조금 할 수도 있고,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히 뭐 환자와 상의하면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래서 우리는 또 미니 페이스리프트라는 말도 붙이죠. 살짝만 하겠다. 또 S리프트라는 이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왔는데, 과정은 거진 다 비슷합니다. 그는 의사들만 조금 그 과정이 다르고요. 또 이런 리프트를 하면서 속에 들어서 실로 그걸 같이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안면 거상술을 통해서 얼굴, 입가 주변이라든지 또 여기 심술보라든지 이걸 개선시키는데 꼭 이거 할 때 거상술 잡아당기고 스마스를 잡아당겨서 두 겹으로 잡아당기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이제 지방 흡입도, 불필요한 곳에는 지방도 흡입해주고요. 또 꺼진 곳에는 그 지방을 채워주기도 하고요. 또 필요하면은 볼지방을 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방법들 가장 많이 공격적으로 쓰는 것이 안면 거상술입니다. 낫는 과정은 어떤 수술보다도 넓은 부위를 하기 때문에요. 넓은 부위를 하기 때문에 그 낫는 과정에서 낫는 과정이라는 게 속에 흉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리를 많이 해서 여기 들어갔다 하면은 거의 다 흉터가 생기면 굉장히 꾸덕꾸덕한 콜라겐 조직들이 생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우들두들해 보이고 딱딱해 보이고 불편하고 당기고 시간이 지나야 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 과정이 있다. 걸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그래서 안면 거상술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예전에 그 앙케이트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만족도를 봤어요. 수술하실만 합니까? 그랬더니 70%는 아주 좋다, 좋다고 말씀하시고요. 나머지 30% 중에는 처음에는 좋았다,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는 아주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요. 잘 모르겠다, 응답하지 않은. 근데 더 나빠졌다 하는 분들은 별로 못 만나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실히 나아지는 건 나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주위의 평들은 뭐라 그러더냐. 젊어 보인다는 게 수술한지도 잘 몰라봐. 근데 얼굴이 좋아졌다 그래. 그런 분들이 한 70% 정도 그런 대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남한테 수술을 권하겠는가. 의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겪는 그 힘든 게 어느 정도일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물어보는 사람도 별로, 이런 앙케이트 한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하는 건데요. 자, 그 중에서 주위에 권하겠다 는 사람이 한 70%가 되는데요. 재미난 거네요. 한 9%의 사람에서는 각오된 사람만 하라고 그래라. 네, 재밌죠? 각오된 사람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페이스리프트를 하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거든요. 아유, 잘 땡기지 그리고 가벼운 걸 같이 생각합니다. 이건 사람 몸에 대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굴은 굉장히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조이고 당기고 또 전부 방역을 하면 감각도 이상 감각이 오고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성격 급하시고 각오가 안 돼 있다가 하는 분들은 누구 욕하죠? 예, 맞습니다. 남을 욕합니다. 제가 한 분 중에서는 페이스리프트하고 목까지도 넥리프트까지 같이 하셨는데 고개를 못 돌리세요. 여기 좀 단단하니까 몸을 돌려야 고개를 돌리는 그런 불편함도 겪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프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공격적으로 안 하고 좀 가볍게 하고 싶다는 분들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살짝만 하면 되니까요. 의사도 좋고 환자도 좋습니다. 결과는 나중 이야기를 치고. 근데 좀 더 공격적으로 열심히 한다 하면 수술 시간이 최소한 서너 시간 이상 걸려야 되고요. 예, 더 하면 너댓 시간도 걸립니다. 그래서 권할만한가 해서 주위에 권하겠다는 사람들이 한 70%이길래 아이고 참 고생 참 대단하시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제가 개업하는 동안에 3번을 페이스리프트를 하셨습니다. 같은 분이. 보통 그러면 이것이 효과가 얼마가냐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예.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성형수술이 처진 것을 생각하면. 물론 더 오래 가는 분들도 계세요. 더 짧게 가는 분들. 일반적으로 제가 오랜 진료를 하면서 검토를 해봤더니 한 7년, 10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실 분들은 정말 할 만한 수술인데 인내심을 가지시고 시간을 내셔서 그걸 하셔야지. 한 달 후에 결혼식인데 내가 그 사이에 리프트를 하겠다는 건 너무 급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럼 부작용이 뭐가 있나 봐야죠. 부작용이 가장 많은 건 칼귀 형태가 됩니다. 이제 칼귀를 페이스리프트로 칼귀를 고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고칠 수도 있어요. 잡아당겨서 딱 고정을 해줘.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위로 갖다 붙였어도 다시 밑으로 흉터가 당기거든요. 우리가 지구에서 아마 우주 정거장에서 살면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구에서 살면 다 밑으로 쳐지기 때문에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서 고정했던 것이 터지거나 다시 내려가서 칼귀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피부가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났는데, 보통 상처가 났는데 특별한 문제 없으면 2주일 정도면 괜찮으십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면 한 달까지도 가요. 잘 다스려서 상처를 낫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다음에 감각 이상이 얼굴 전체에 오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거고요. 특히 이제 뜨거운 걸 대거나 이러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물론 담배 피는 게 제일 나쁘고요. 왜? 피부 말초혈관에 혈류를 장애를 주기 때문에 피부가 상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흉터들이 문제죠. 흉터들이 머릿속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근데 대부분 필요하면 또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안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잡아당기고 나니까 광대뼈가 더 튀어나와 보인다. 이걸 잡아당기고 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하고는 다르죠. 서양 사람들은 광대뼈가 없기 때문에 올라와부터는 도리어 생기 있는 얼굴이라는데 우리는 광대뼈가 센 사람들이 더 올라오면 얘네같이 광대뼈가 좀 더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가가 처졌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입가 처진 걸 수술로 잡아당겨도 맨 처음에는 이러면 올라가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요. 제일 좋은 처방은 항상 웃으십시오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강제로 입꼬리를 올리는 수술도 있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차한 의사는 항상 상갓집에 가서도 웃는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지방 주사를 하고 또 지방 불필요한 것을 빼고 잡아당기고 하면 피부의 상태가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또 턱 처짐 같은 것도 개선이 되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페이스리프트 수술하는 내 마음대로 쉽게 생각했다면 꼭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